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우상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 동안 진행했던 K스타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들을 정리를 해보고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중에 해당 부서에는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제 실제로 업무는 1년 동안 담당을 했지만, 오늘 참석해주신 수험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이라거나 국제지도위원님, 통역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내내 사업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맡아오셨기 때문에 지난 활동들 돌아보면서 그 당시를 떠올릴 수도 있고 가끔 화면 속 반가운 얼굴들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개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연도별로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스타 프로젝트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기능 경기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제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이제 파트너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는 현재 제6년 차 2기 사업을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기였던 사업의 경우 총 5개의 국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몽골, 나미비아, 잠비아와 함께 사업을 해왔으며 내년부터 진행될 제3기 사업의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으로는 한화로 9억 원, 총 예산 25.5억의 규모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년도의 주요 활동을 한 개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1년차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활동이 불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 경기 컨설팅 워크숍인데요.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급이라든지 행정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어떻게 해야 기능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코로나19에 대비한 대회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선진국들 우리나라와 같은 BP 사례, 우수 사례가 없는지 좀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사업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멘토링과 합동 훈련인데요. 이제 각 국가별 이제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국제지도위원, 예비 국제지도위원 등 가장 수요가 높고 중요한 직종 중에 일부를 선별하여서 저희 한국의 국제지도위원과 최대 1대3의 집중 멘토링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전수받고 실습도 이제 직접 선보이는 등 가장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원포인트로 찝어서 레슨을 실시했고 그만큼 반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또한 기능 경기 대회 현장 적응성을 높이고 다양한 국가와 기술 교류를 수행하기 위해서 합동 훈련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로 경쟁하고 합동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았고 동기부여도 줄 수 있는 이제 비대면 상황이지만 거의 현장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관계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들을 활용을 했고 이를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좀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들도 제작을 하여 활용을 했습니다. 2년 차인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대면 활동인 초청 연수와 전문가 파견을 3년 만에 실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청 연수의 경우 이제 1기와 2기 수험국을 포함한 9개국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도 국제기능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2022년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기능 경기 대회를 참관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제 수험국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열리는 기능 경기 대회들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나미비아, 라오스에 전문가를 파견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온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이제 주요 고객인 외국인들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로 유튜브 계정을 새로 생성을 하여서 콘텐츠들을 축적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인 2023년의 경우 더 적극적인 대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초청 연수를 전년도보다 더 활성화해서 진행을 하였으며 아세안 기능경기대회, 라오스와 아제르바이잔 내 자국 내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더 발전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들도 수행함으로써 사업 운영 계획 수립 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설팅 워크숍으로 기능 경기 대회라는 것을 주제별로 이제 시스템 주제별로 이제 프로그램화하여서 이제 기능 경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를 했고, 특히나 미팅을 정례화하고 사전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꾸준한 컨설팅을 실시를 할 수 있었고, 국가별로 요청된 요청 사항들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제 수요자 맞춤형으로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17개 국가가 넘는 곳에서 참여를 하셨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저희도 주제 발표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익숙한 이름들이나 사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총 6회별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2회, 그중에 2회 같은 경우에는 기능 경기의 제도적 정비를 주제로 재정 확보 방안이라거나 우수 사례, 규정 및 규칙 개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는데, 특히나 이제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를 하고 스폰서십을 이제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5회 세미나에서는 이제 기능 경기 대회 운영을 위해서 뭐 홍보나 커뮤니케이션, 뭐 입상자 지원 혜택, 취업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이제 수원국들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 대회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회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제 한국의 많은 노하우들을 전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수행사항인 온라인 멘토링의 경우 20년도에 이제 첫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실시를 했던 사업들 중에 가장 만족도라거나 사업 성과가 높았던 훈련이기에 21년도에도 이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집중적인 강화 훈련과 심화 훈련이 필요성이 높음에 따라 이제 수원국의 국제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제지도위원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멘토링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회의 과제를 개발해보고 자국 내 이제 대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을 하는 그런 멘토링을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의 경우에는 총 6개 국가에 7개 직종을 선별하여 멘토링을 실시를 했고, 특히나 멘토링 전후 대비했을 때 기능 역량이 100% 이상 향상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만족도 또한 5점 만점 중에 4.7점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기능 전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직종별 국제지도위원이 쌍방향으로 이제 수원기관과 소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좀 활성화하고자 했고, 라이브 방송 이후에도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고 더 많은 관계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직종 중 하나인 냉동기술 지도위원과 통역분들, 여기도 와 계시는 분들 사진을 대표적으로 좀 뽑아왔고요. 수험 또한 이제 수험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영어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험국 국가별 언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대표 선수들부터 모든 좀 관계자들이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도 하고 있고, 뭐 신기하게도 전기 제어 직종 같은 경우에는 영상 내용이 자격증 취득과 좀 관계가 되는 내용도 있어서 한국 이제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한 영상도 있는 등 지금까지 여러모로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인데요. 이제 초청연수는 이제 저희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자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체로 봤을 때도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협력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기능올림픽 최다 종합 우승국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파트너 국가들의 기능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연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회에 있어서 모의 과제를 좀 개발을 하고 훈련을 한다든지 한국 선수들과 함께 합동 연수, 초청 합동 연수를 실시하는 것 등 다양한 초청 연수 항목들을 얘기를 했었고, 특히 합동 훈련 같은 경우는 매번 대회를 나가면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 하나인 실제 대회에 대한 현장 적응성을 좀 높일 수 있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대회를 좀 치를 수 있게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내용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1기와 2기 수원국 9개 국가 113명을 대상으로 이제 감독과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초청 연수를 실시를 했고, 연수 전후를 비교했을 때 평균 53%의 기술 역량 향상과, 그리고 그해 치러진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에 초청 연수생 중 8개 직종에 무려 14명의 선수가 입상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수와 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는 상하반기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진행을 했고, 특히나 이제 선수와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을 꼽으라 하면, 수원국에서 쉽게 보실 수 없는 눈을 또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이제 초청 연수 진행하고 단체 사진 찍었던 것을 같이 포함을 해보았습니다. 선수와 감독 말고도 이제 행정적인 이제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제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참관하기 위한 초청 연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역에서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이때 5개국 18명을 초청하여 대회 현장도 관람을 하고 이제 관련된 지역의 유관기관들도 방문하는 종합적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청 연수 이외에도 한국의 전문가들을 해외로 파견을 하는 전문가 파견 사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 되어가는 시기였지만 조심스럽게 실시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2018년도부터 저희 K스타 사업으로 연관되었기도 하고, 이전부터 이제 유네스코 사업 등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나미비아에서 5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을 대상으로 한 기능 경기 대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한 달여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유승열 위원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라오스에서도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최를 지원하고 정책 자문 등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를 하반기에도 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는 개최국으로서 이제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이제 전 종합 2등의 성과에 기여를 하였고, 이제 21년도에 비대면으로 이제 학습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또 금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이제 콘텐츠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영상들이나 발표 자료들이 축적된 반면, 이 저희의 주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분들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한계가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이제 사업에 대한 홍보도 실시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축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문 이제 유튜브 계정을 신설을 하고 콘텐츠들을 저장하여 300개가 넘는 자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으며, 추가로 수원국 언어들로도 번역을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3년 올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제약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훈련 성과와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대면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강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초청 연수 인원은 약 이제 한 170여 명으로 이제 전년 대비 50% 이상 실적이 증가한 그런 연수를 추진을 했으며, 그 중에서 이제 엑스퍼트, 감독과 컴페티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는 상반기 43명, 하반기 61명으로 한 104명 가량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1회에서 3회까지 연수를 추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이제 초청 연수 전후로 64%, 평균 64%의 기능 역량 향상과 종합 만족도 97.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좀 발송한 바 있으며, 2023년 아세안 대륙 1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아세안 기능 경기 대회 및 아시아 대륙 기능 경기 대회에서 4명의 이제 초청 연수생 입상자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 11월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2023년 아시아 기능 경기 대회에 필리핀 선수 이제 5명 이제 연수생이 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무려 3명이나 입상을 하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 선수가 입상한 것과 같은 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43명의 이제 필리핀과 라오스 선수들이 거의 한꺼번에 이제 연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의상 디자인, 뭐 그래픽 디자인 같은 세계 직종들은 필리핀과 라오스 선수들이 함께 초청 연수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서로 배우기도 하면서 시너지가 더욱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수료식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연수생 43명과 관계자가 다 같이 사진 촬영을 하니까 규모가 매우 커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가운데 보신 사진도 이제 라오스와 필리핀 선수들이 합동 훈련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헤어 디자인 직종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받고 있던 초청 연수생을 실제 헤어 모델로 활용을 해서 저에겐 기억이 남는데요. 여기 있던 다비드 셴 선수가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반기에 진행했던 초청연수 같은 경우에는 입국 기간이 조금 상이했기 때문에 상반기처럼 이제 단체로 모여있는 모습은 보실 수가 없지만 매번 한 20명 정도 초청연수를 추진을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11월 17일 필리핀 연수 마지막 날 첫눈이 내려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기쁘게 눈을 맞이하는 여기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Hello there, Miss Tina. Is you? 네, 그리고 이제 기능경기대회 관련된 고위급 정책 관계자라든지 대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한국의 기능경기대회 시스템을 직접 참관을 하고 대회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연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충청남도 지역에서 개최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역대 최다 인원인 10개국 40여 명을 한꺼번에 초청을 했었고요. 참가자들 대부분이 기능경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의 직원으로서 또 이제 티벳과 관련된 업무와도 굉장히 관계성이 높았기 때문에 기능경기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티벳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그런 인적자원 개발을 확산하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가운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제 10개국 40여 명이 한꺼번에 방문을 해서 국가별로 이제 사진을 찍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티벳과 관련한 시설들을 우선은 충남 지역에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을 했었고, 직업능력연구원 특강도 진행을 하였으며 이제 한국경제발전사 설명을 위한 기관 방문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개최 지역인 충남 지역의 이제 경기장 중 3곳의 경기장을 방문을 했었고, 뭐 개회식을 참석을 한다든지 경기장을 방문한다든지 이제 기능경기 대회와 관련한 웨비나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으로는 이제 충남의 대표적인 대천 해수욕장 일몰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초청연수뿐만 아니라 전문가 파견도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7월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를 했던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기능경기 대회에 공업전자기기 직종 국제지도위원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제3국에서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심사위원으로서 그리고 과제를 출제를 했던 것은 거의 한국이 유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파견을 통해서 기술 강국 한국의 진면모를 보였고, 아세안 측으로부터 다음 아세안 대회에 더 많은 지도위원분들이 파견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 그리고 싱가포르 개최국인 싱가포르와 상호방문 초청연수에 대한 논의 등 국가 간의 협력도 확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제2회 전국기능경기 대회 스킬스 아제르바이잔 2023 이제 전국기능경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지도위원 3분을 파견을 했었고요. 대회 전부터 경기장에 대한 사전 준비, 이제 실제 경기 운영, 채점, 종료 후 피드백까지 기능경기 대회가 지속적으로 좀 지속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들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또한 여기 지금 대부분 다 오늘 연수에 참가를 하고 계시고, 특히나 심사장이나 선수분들도 같이 연수에 여기 지금 연수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더 발전하는 사업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 용역들, 신규 수원국 타당성 조사라든지 연구 용역 종료 평가, 중간 평가 등 연구 용역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두 개의 신규 국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국제개발 협력 지침에 의거한 이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사업에 대한 소중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사업이 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사업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발표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사업을 담당했던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